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회사 중에 하나죠. 최근에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티커는 CSCO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 수 있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시스코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스코는 샌프란시스코의 이 뒤에 시스코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IR 자료를 보면은 크게 제품군과 서비스군으로 나누고, 제품군은 사업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세큐리티, 그리고 어더 프로덕트,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있고요. 서비스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서비스, 고급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네트워크 장비와 데이터의 보관, 그리고 이동이 주요 사업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도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AWS, 아마존이죠.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은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인데요. 대표적인 게 최근 더 유명해진 그 시스코 웹엑스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향후 성장성이 매우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웹엑스는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이번 바이러스로 이용이 급증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시스코는 최근 소프트웨어의 구독 서비스 모델로 전환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지금 70%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고 구독 모델이 72, 그다음에 반복 매출이 28,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들 중 상당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라우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시스코의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 시스코가 사이버 보안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 엄브렐라라는 소프트웨어가 좀 주목할 만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 강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빠르고 뭐 커버 범위가 넓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 사업도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IoT는 사물 인터넷이죠. 이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산업 자동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 모바일 연결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 5G 시대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사물 인터넷 분야도 더욱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시스코의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스코는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강자입니다. 특히 이 라우터와 스위치에서 경쟁력이 상당한데요. 라우터는 쉽게 말해서 그 컴퓨터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 패킷을 전달해서 비디오나 음성 응용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에 사용되는 이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장치이고, 스위치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전화 같은 장치를 컴퓨터 네트워크에 함께 연결하는 것을 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연결을 하게 해주는 장치인데, 이게 그 시스코가 비용이 다른 회사보다는 좀 비싸지만 성능이나 퀄리티 면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최근 실적과 재무를 좀 볼 텐데, 시스코는 특이하게 일단 7월 결산이더라고요. 90% 이상의 기업들은 12월 결산인데, 가끔 시스코처럼 결산월이 다른 기업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익계산서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매출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당순이익인데, 우선 매출이 늘었냐 보면은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주당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는 늘었지만 이제 분기로 비교했을 때는 좀 감소했어요. 보니까 R&D나 이제 판관비가 좀 늘어서 그런 건데, 뭐 R&D가 늘었던 것은 이제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2년만 비교했을 때는 좀 아쉬워서 5년으로 좀 넓혔는데, 우선 매출이 2017년에 좀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최근 5년간 가장 큰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고, EPS도 마찬가지로 그 2019년에 가장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유통 주식수가 좀 가장 낮다. 그래서 분모가 낮았기 때문에 순수히 이제 순이익이 늘어나서 이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 건 아니다. 이것만 좀 유의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도 꾸준히 늘었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 이제 최근 3년간 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좀 걸리긴 하지만, 이게 이제 R&D와 같은 투자 지출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뭐 과도한 자사주 매입 때문인지 등은 현금 흐름표에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부채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럼 참고로 이제 마지막에 이 디퍼드 레베뉴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인데 매출인데 뭐 예약이나 뭐 구독 연장, 그다음에 장비 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매출, 사업 영역별로 매출을 보면은 인프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세큐리티 다 꾸준하게 늘고 있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저는 일단 유동 비율부터 확인하는 편인데,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유동 비율은 그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건데요. 시스코 같은 경우는 150.6%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크면 클수록 좋고, 일반적으로 200% 이상이 좀 우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150%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이제 유동부채라고 보는데 그 1년 안에 상환되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100% 이상이다. 충분하다. 이렇게 좋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좀 1년 뒤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보면은 2023년까지는 총 8,250밀리언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아까 그 봤던 것처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그 11,772밀리언 달러이니까 2019년 한 해 취득했던 그 현금 잔액만으로도 3년 뒤에 갚아야 될 부채를 다 상환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현금 흐름표인데 2018년, 이게 2018년 수치인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110달러는 좀 약간 딱 봐도 좀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찾아봤는데 2018년에 시스코가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 어떤 무슨 법을 위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을 미국 내에서 발생한 매출로 잡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했더라고요. 이런 조치를 내려가지고 시스코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 현금 기초 잔액이 이렇게 줄었던 겁니다. 좀 이상하게 줄었고, 시스코가 이제 그만큼 자사주 매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뒤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업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결정을 내렸고, 매출 총이익률이랑 영업이익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모두 다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다뤘지만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커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굉장히 그 규모가 큰데, 이게 그 좀 제가 사업 보고서 보다 보니까 그 시스코가 그 직원이랑 그 임원진에게 또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그 자사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거를 자사주를 주다 보면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 주당 그 순이익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배당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코가 매년 이렇게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직원한테 주되 다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또 취득을 해서 그 약간 유통되는 주식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기회와 리스크를 좀 보겠는데, 먼저 저는 시스코가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고, 이 시장에서 시스코는 꾸준하게 지배해왔어요. 뭐 스위치, 라우터, SON 이런 거 보면은 다 45% 이상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위치에서 66%, 그 다음에 뭐 라우터에서 70%, 그 다음에 WLAN에서 58%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그 장비가 굉장히 다양한 장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에 비교했을 때는 화웨이나 뭐 HPE, 아리스타 등을 보시면 취급하지 않는 장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시스코는 다 다루고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R&D 투자 여력인데요. 시스코가 확실히 경쟁사에 비해서는 R&D에 투자하는 금액이 절대적으로는 큽니다. 근데 매출 대비 퍼센티지로 보면은 경쟁사 대비 10%포인트 이상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가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 R&D 투자 여력이 더 크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시스코와 그 경쟁사들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M&A인데요. 시스코는 그 1995년부터 그 250여 개 이상을 기업을 인수하는데 800억 달러 이상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경쟁력 있는 이런 경쟁사들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보해 왔던 거죠. 최근에는 이제 경쟁사였던 아카시아 커뮤니케이션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올해 7월에 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아카시아는 광학 네트워크 장비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요. 그 시스코는 아카시아 인수를 하면서 광학 네트워크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포트폴리오 강화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광학 네트워크 분야에서 뭐 리더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아쉬운 위치거든요. 근데 아카시아 인수를 통해서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IBN인데요. 이 IBN이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이 IBN이 그 5G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서 시스코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고요. IBN이 이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관리자가 CC 때 개입할 필요 없이 시스템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이제 IBN 모델이 추구하는 지향점인데요. 이 5G 시대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폭증하고 복잡해지면서 IBN이 추구하는 이상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IBN이 이제 추구하는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죠. 바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업무랑 뭐 교육을 이제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하면서 이 시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웹엑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지속되면은 시스코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최근에 가장 큰 경쟁사 중 하나였던 줌이 보안 이슈가 생기면서 미국 뉴욕에서는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줌 사용을 금했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줌보다는 다른 경쟁사를 좀 찾고 있다. 그래서 시스코 웹엑스에게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사이버 보안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시스코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보안 시장 보시면은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서의 그 시스코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런 경쟁력 확보해 나가면은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도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시스코가 구독 모델로 좀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전환에 성공하면은 여기서도 상당히 큰 성장성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이제 CEO 입장은 어떤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When you look at what we've accomplished and the transition for a company like us, it's not as simple as a software company that just moves the software assets to the cloud, turns it into a subscription model, and then flips a switch. That in itself is complicated. But when you have a business that's a combination of on-premise hardware, software, it's even more complicated. And our teams are doing a phenomenal job. The innovation pipeline that we have for the future is quite robust, and we feel good. CEO가 얘기한 대로 저는 시스코가 강점이 있던 하드웨어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구독 모델까지 도입하는 거는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나가서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에 완전히 성공하게 되면은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를 좀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기회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언택트 문화가 시스코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수혜가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줌이 최근에 보안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에 비교해서도 줌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건 또 다른 기관에서 평가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줌이 압도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에서 평가한 건데 줌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시스코 웹엑스가 일단 경쟁사 대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줌이 보안 이슈 터지고 난 다음에 뉴욕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걸 따르면은 줌 보안 이슈 이후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문화의 수혜를 시스코가 직접적으로 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 전환기에 있지만 이 전환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뭐 IBM도 제가 IBM 공부 영상을 다뤘을 때도 얘기했지만 IBM도 시스코랑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비즈니스 모델 전환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환에 성공하면은 분명히 엄청 큰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 하나 실패하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갈등 심화에 대한 그 타격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그 아시아 지역이 비중이 굉장히 적거든요. 시스코 매출을 차정하는 비중이. 그래서 이게 진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그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All right, now, Chuck, I see the Americas up 9, Euro up 5. I see Asia Pacific down 4, and I know some of that's got to be China. I want to put China in perspective. While China may have been weak for you, and I'm going to ask you about that, how much does it really matter to the overall pastiche of what you got going? Well, I mean, we've talked about it, Jim. China's only about 3% of our business, so obviously we don't want any aspect of our business to be down, but it is a small portion. So the revenue number. 뭐 다행이지만 CEO가 중국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적다, 크지 않다고 일단은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저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장기적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아마존의 AWS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같은 게 더 이상 시스코에 의존하기보다는 더 싸고 좋은 제품을 찾아서 떠나거나 아니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장비를 제조하고 공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마존이 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CEO가 밝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Look on a whiteboard of your competitors and also your customers. Some of them are now on in both categories. So there's this frenemy situation. You look at an AWS from Amazon, for example, where they're both a competitor of some sort, but also a customer, right? And so how do you look at that? Yeah, first of all, I don't consider Amazon a competitor to us in any way. I mean, But they're doing some of their own hardware now. For their own use, Right. to some extent, yeah. But your point is very And valid. by the way, once they start doing their own hardware for themselves, don't you say to yourself, 2-3 years out, they'll start trying to sell that hardware to others? Well, they may. Right. I've talked to Andy about this a lot, and so far, Andy Jassy, right. Jassy. But look, I think the point you're making is correct. I actually was talking to one of our other customers today about they face the same thing. The world's complicated, and we're going to have partners who are customers, their partners, their competitors, and that's just the world we live in today.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 CEO가 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향후 고객사가 아니라 경쟁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리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소가 안 된 것 같고 물론 단기간에는 뭐 이럴 가능성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리스크는 좀 염두에 두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경쟁인데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시스코가 공식적으로 이제 경쟁사로 분류하고 있는, 명시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아마존이 명시되어 있죠. 이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시스코는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꾸준하게 작고 경쟁력 있는 그 경쟁사들을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잠깐 다뤘고, 이거는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일단 시스코가 일단은 테크 기업이고 지금은 되게 그 비즈니스 모델 전환기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적극적인 투자와 M&A가 우선이고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자사주 매입에 67%나 쓰고 있죠. 차라리 이거를 자사주 매입 좀 줄이고 R&D나 M&A에 좀 더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뭐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시스코의 자사주 매입 정책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사주 매입이 과하다고 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CEO가 참 고마운 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을 해줬어요. 이것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Now, I believe it's $77 billion in cash now. You've announced that $25 billion cash back. What's the strategy, the $25 billion buyback rather? What's the strategy with the cash load? And do you feel any political pressure, so to speak, to push that cash, not into buybacks, but into things like investment, into wages?
Well, Jonathan, first of all, our cash balance today is much lower than the 77 billion. But look, we announced that we're going to return capital to our shareholders through buybacks and dividends. We also, because of the positive operating results, we have actually done some pretty aggressive salary programs for our employees. We're also looking at strategic M&A in that envelope. So, you know, we have a plan that we've been very clear on, and I think we're executing very well against it.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CEO는 경영진이 어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경영진을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배당 매력인데요. 배당 승률이 일단 3% 이상이고 배당 성향이 50% 미만. 그 다음에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0% 이상. 굉장히 좋아요. 지표가 굉장히 좋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배당 성장 역사가 8년이라는 건데 이게 시스코가 배당을 시작한 지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배당을 시작하고 나서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그런 배당 안정성 지표들인데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는 EPS 성장률, 이 빨간 바가 이 배당 성장률, 파란색 바보다 크면 좋다고 보고 있고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빨간색이 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 더 적은 경우도 많고 굉장히 불규칙적이라서 이 지표로 봤을 때는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배당 커버리지와 배당 성향을 보면은 참고로 배당 성향은 이 벌어들인 그 수익 중에서 지급하는 배당금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은 이 빨간색 바인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배당 커버리지는 저번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 배당 성향이 역수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는 크면 클수록 배당이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나중에 개별 영상 다루긴 하겠지만 이거 중에 하나만 좀 봐도 되긴 하는데 저는 두 개 다 보는 이유가 같이 나란히 보면은 확실히 이게 한눈에 비교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파란색 바, 그러니까 배당 커버리지가 크면 크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배당 성향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지표로 봤을 때는 시스코의 배당 안정성은 굉장히 훌륭하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당 현금 흐름이랑 배당금인데요. 어쨌든 배당은 결국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당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크면 클수록 일단 좋고 당연히 안전하겠죠. 그리고 그 주당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주당 지급되는 배당금이랑 격차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안정적이겠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이렇게 쭉 늘어나는 추세,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지표로 봤을 때도 시스코의 배당 안정성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Simply Safe Dividends라는 사이트에서 평가한 건데 91점으로 Very Safe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배당 안정성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똑같이 평가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인데 일단은 현재 배당 수익률이 3.55%고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3.08%입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는 가격이 5년 평균보다는 더 적게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ER이 12.6인데 이 시스코가 속한 IT 섹터의 평균 PER이 17.71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좀 밸류에이션이 낮다. 지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할인 현금 흐름인데 일단은 43.71달러가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팬데믹 사태도 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마지널 세이프티를 10%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를 빼면 39.34달러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하는 당시에는 41.34달러니까 거의 제가 원하는 가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매를 한다면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스코의 강점과 기회 그리고 리스크를 좀 정리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코의 리스크보다는 기회나 강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매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배당 성장 투자자들에게 저 같은 이제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이 배당 성장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훌륭하고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내용은 단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코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좀 공유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이전에 공부했던 그 IBM이랑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장주로서의 기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 배당 성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